안녕. 과학협동 유튜브 사이콜라의 과학하는 아재 사이클이야. 그동안 인공지능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은행에서 일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핀테크까지 알아봤잖아. 오늘은 인공지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까 해. 여러분 게임하면은 여러 가지 게임이 떠오르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주로 온라인 게임이 떠오르지. 그런데 사실은 규칙이 있는 오락거리는 모두 다 게임이야. 요즘 대세인 오징어 게임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같은 그런 아이들의 놀이잖아.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보드 게임에서 출발했어. 보드는 평평하고 네모난 판을 얘기해. 주사위를 던지면서 돈 벌기 경쟁을 벌이는 모노폴리 게임, 또 크로스워드나 낱말 맞추기 게임, 그런 종류 말고도 바둑, 장기, 체스 같은 오래된 게임도 있지. 바둑, 장기, 체스는 완전 정보 게임이라고 해. 정보가 완전히 공개됐다는 뜻인데 게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보드, 판 위에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를 완전 정보 게임이라고 하고, 고스트 오브 포커 같은 게임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내 패를 감추고 있잖아. 그래서 불완전 정보 게임이라고 해. 처음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던 과학자들은 서양 장기인 체스의 애호가들이었어. 만약에 사람을 이기는 체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체스는 가로, 세로 8칸의 공간에 킹, 퀸, 비숍, 나이트 이렇게 16개의 말, 기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을 움직이면서 적의 대마, 킹을 잡는 게 목표야. 모든 규칙이 공개된 완전 정보 게임이니까 수학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계산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지. 근데 계산하면은 컴퓨터의 특기잖아. 다시 말해 바둑, 장기, 체스는 컴퓨터로, 다른 말로 하면 인공지능으로 그 이기는 방법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개의 게임에서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패배한 그 이유가 여기 있지. 바둑은 가로, 세로 19줄, 무려 361개의 교차점에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야.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 그래서 계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겼어. 그런데 어때? 2016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졌잖아.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적어도 사람보다는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계산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뜻이지. 강화학습, 회귀학습 같은 인공지능 제작 방법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할게. 궁금한 분들은 제목을 검색해서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왜 게임 인공지능을 만들까? 바둑, 장기, 체스에서 이겨서 그 우승 상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야. 게임을 사람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진짜 인간 사회의 법률, 의료, 금융, 예술 같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흔히 게임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 즉 이기는 게 목표지, 과거의 경험에서 반복되는 어떤 규칙을 배우고 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야 되지. 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재빨리 계획을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의 거짓말, 우리가 도박에서는 흔히 블러핑 또는 뻥카라고 하잖아. 그 거짓말을 예상하고 미리 대응하는 예측 분석 능력도 필요하겠지. 게임의 승자가 물론 인생의 승자는 아니겠지. 하지만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진짜 인생과 달리 게임은 몇 번이든 다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는 능력을 키우면 인생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스파이 영화의 영웅 007, 007은 포커 게임을 하면 막판에 꼭 적을 이기잖아. 사업가 중에서도 도박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고 해. 승부욕도 있어야 되겠지만 치밀하게 몇 수 앞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은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필요한 능력이겠지. 반복되는 규칙, 즉 패턴, 그 패턴을 분석 예측하는 일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해서 예상 답을 계산하는 수학자들이 은행이나 병원에서 벌써 일하고 있어. 금융인공지능, 의료인공지능 할 때 우리 벌써 배웠잖아. 1960년대 최초의 인공지능은 틱택토라는 게임에서 사람을 이겼어. 혹시 바둑의 오목이란 게임 알아? 5개의 바둑알을 상대방보다 먼저 나란히 놓으면 이기는 게임이잖아. 근데 틱택토는 가로 세로 3줄의 판에 O와 X를 그려서 상대보다 먼저 3개의 O나 X를 나란히 가로 세로 대각선 등등 해서 나란히만 먼저 그리면 이기는 간단한 게임이야. 여기서 출발한 게임 인공지능이 서양인들의 장기인 체스에도 도전을 했지. 미국 IBM사, 유명한 컴퓨터 회사지, IBM사의 인공지능 딥블루는 몇 번 실패한 끝에 1997년에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 우리는 2016년에 알파고 쇼크를 기억하지만 벌써 한 20년 전에 체스 팬들은 인간이 기계한테 지는 그 충격을 먼저 경험했던 거야. 우리 이세돌을 이긴 바둑 인공지능을 만든 그 영국 회사 딥마인드라고 하는데 지금은 구글에 인수돼서 구글의 자회사야. 여기에서 알파고 훈련을 시킬 때 처음에 아케이드 게임에서 시작했어. 아케이드란 말은 쇼핑몰을 얘기해. 미국에서는 그 백화점에 아마 이런 오락 기계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백화점 게임, 한국에서는 이걸 오락실 게임기라고 부르는 셈이지. 벽돌 깨기, 갤러그 같은 게임을 한번 검색해 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야. 매우 초기의 컴퓨터 게임인데 그때는 전자오락, 비디오 게임이라고도 불렀어.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가 되고 또 지금의 심지어 로블록스 같은 3D VR 게임, 가상현실 게임으로도 발전을 한 거야. 아무튼 체스 장기 바둑을 정복한 인공지능은 점점 포커,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다양한 게임에 도전해서 사람을 이기는 법을 학습하고 있어. 게임마다 요구되는 능력이 모두 다르고 이걸 모두 인공지능이 경험할 때 인공지능이 실제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치도 커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지. 알파고의 고라는 건 바둑을 영어로 발음한 이름이거든. 앞으로 알파로, 알파메디도 나올 것 같아. 실제로 알파고는 알파폴드로 발전해서 얼마 전에 과학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폴드는 단백질 접힘이란 뜻이야. 우리가 종이접기처럼 살아있는 생물의 몸 안에 있는 그 단백질 분자는 꼬불꼬불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접혀 있어. 그런데 접히는 그 규칙을 알아내면 병이 나거나 생명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같은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물학자부터 시작해서 물리, 화학, 수학 여러 연구자들이 수십 년째 대회를 열어가면서 단백질 접힘의 규칙을 알아내는 그 시합을 하면서 경쟁하고 있거든. 그런데 딥마인드사의 알파폴드가 짠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1등을 해버렸어. 그것도 2등 인간과학자 팀과 아주 큰 점수 차로 이겨버린 거야. 게임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천사, 그러니까 해결사로 더 많은 분야에서 활약할 미래를 한번 상상해봐.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아?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출발점인 게임 인공지능을 알아봤어. 우리 그동안 인공지능, 의사, 법률, 금융, 게임에 들어간 인공지능을 공부했잖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시무시한 군사 인공지능을 공부하려고 해. 터미네이터, 알리타 같은 킬러 로봇이 떠오른다고?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사이클이 다음에 자세히 알려줄게.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꼭 봐요.